안녕하세요. 행복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갑이 마르지 않는 평생 부자. 지은이 윤은모, 출판사 전나무숲입니다. 지은이 윤은모님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재직 시에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의 한국 방문 때마다 동행하며 우리나라 경제계의 부자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은 그 삶에서 아주 특별한 자산이 되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100세 시대에 평생 돈 걱정 없는 평생 부자가 되려면 한순간 반짝 돈을 버는 재테크가 아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현금 흐름을 결정짓는 가계경제 사이클 속에서 삶의 수준을 높이려면 자산과 부채를 새롭게 정의하고 진정한 자산을 쌓아가는 투자의 변별력을 키우고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무형의 가치들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간이 일하게 하는 법, 레버리지의 활용과 현금 흐름, 비즈니스의 본질과 단골 손님의 의미 등 경제적 자유로 가는 원리와 수단, 부자들의 습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에 대한 태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이고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믿기 때문이다. 대나무의 마디가 키 큰 대나무를 만들어내듯 불만족과 결핍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크고 작은 성취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희망을 키운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우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도 젊은 날의 불만족과 결핍이 성공의 원동력이었음을 고백했다. 그렇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그런 노력과 성취의 과정에서 오는 것이다. 마치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으며 성장하고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되듯 말이다. 더 이상 성장이 없다면 현재에 만족해 미래에 대한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다면 어느 교수의 말처럼 영화실에 누워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적 안정에 초점을 둔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거나 평생을 책임질 직업을 얻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것이 대기업 입사이고 사자가 붙은 직업이다. 반면에 부자들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 일자리가 아닌 사업과 투자에 관심을 갖고 도전한다. 작아도 자신이 주인이 되는 기회를 원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고용해 더 큰 부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그들은 봉급과 연봉이 얼마인지보다 자산과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어찌 보면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자유는 반대인 말이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안정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안정을 잃을까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안정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지적한다. 또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주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위험을 대하는 태도이다. 부자들은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만든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부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데 장애물과 위험은 늘 존재하지만 지식과 경험을 통해 그것을 충분히 터득하면 어떤 장애물이든 극복할 수 있거나 통제가 가능해진다. 사실 실패라는 단어가 없다면 성공이라는 단어도 있을 수 없다. 실패를 피하려 한다면 성공도 피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작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로 가득 차 있다. 사업이나 투자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실을 모르고 실패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늘 바쁘다. 일일 노동자이든 직장인이든 전문직이든 돈과 시간을 교환함으로써 얻는 수입에 삶을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많은 시간을 돈과 바꾸려고 한다. 돈을 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 때로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기도 한다. 그 시간들을 모아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한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이라도 소중히 여긴다. 작은 시간들이 모여 무엇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만들어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또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만들어 투자한다. 필요한 지식과 정보에 귀를 기울이며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며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면서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삶의 여유를 찾아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렇듯 시간을 보는 관점과 시간을 대하는 다른 자세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가르는 건 아닐까? 그러니 부자들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마음에 새기자. 시간은 아껴 쓰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 투자하는 자산이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의 꿈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일찍 포기하기 때문이다. 금세 실망하고 잃을 것을 겁내며 이성보다는 감정에 휘둘린다. 그러나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려면 생각의 수준을 높이고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할 수 있다. 성공의 제1법칙. 성공은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운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제1법칙이다. 배울 곳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 혼자 깨우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혼자서 자수성가해 부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도 스승이 있었다. 꿈을 이루는데 큰 가르침을 주었다면 무엇이든 스승이 될 수 있다. 좋은 책 한 권이 스승이 될 수도 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내가 부자의 꿈에 한 발 다가서게 해준 뛰어난 스승 중 하나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부자들의 생각, 태도, 선택 기준과 습관을 모방해야 한다. 얼마 전에 와칭이라는 책을 만났다.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로부터 삶의 지혜를 끌어내는 내용으로 누군가 바라보면 사물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바라봄 후 효과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모방의 비밀을 배웠다. 나를 남이라 생각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원리를 적용해 부자인 나를 상상하면서 주의 깊게 나를 관찰하면 아직 부자가 아닌 내가 지금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따를지를 보다 쉽게 깨달을 수 있다. 부자의 꿈이 간절하다면 미래의 부자인 당신 자신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모방의 시작. 아직 부자가 아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관점과 태도는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환경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스스로를 위로할지도 모른다. 여유로워지면 나도 부자들이 갖는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정말 그럴까? 글솜씨가 좋아야 글을 쓸 수 있을까? 글을 쓰다 보니 좋은 글솜씨를 갖게 되는 걸까?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부자가 되는 것이 먼저인가? 부자의 관점과 습관을 갖는 것이 먼저인가? 이는 잘 알려진 be, do, have 성공 모델에서 모범 답안을 찾을 수 있다. 이미 되었다고 be, 상상하고 그에 따른 생각과 태도를 갖고 그에 걸맞은 노력과 행동을 하면 do, 실제 그렇게 이루어진다. have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돈이 많으면 have,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해서 do, 모든 면에서 여유로운 부자가 될 텐데 be, 하면서 큰 돈이 생기기만을 기다린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스스로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하고 be, 부자들의 관점과 생각을 배워 자산을 쌓아가는 올바른 투자를 꾸준히 하면 do,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부자, have가 되어 있지 않을까? 행복한 부자 말이다. 그렇다. 모방의 첫걸음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스스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와칭의 효과와 같은 맥락이다. 당신도 눈을 감고 원하는 부자의 모습을 그려보라. 아내와 쇼핑할 때 가격표나 꼬리표에 눈길을 보내는 대신 너그러운 미소를 날리고 멋진 여행지에서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을 그리고 되뇌이자. 그래, 나는 부자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자유롭고 좋은 친구들로 둘러싸인 행복한 부자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책의 중간 부분에서는 평생 부자가 되기 위해 해야 할 것들 액션 파트가 나오고 마지막 평생 부자가 실현되는 기회와 선택에서는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실행 지침 6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행 지침은 자산과 부채를 점검한다. 실행 지침 2, 나를 관찰하고 위기의식과 친구가 되라. 실행 지침 3, 간절한 꿈이 자산이다. 실행 지침 4, 꿈 안내자를 찾아라. 5번째 실행 지침은 부자 되다와 성공하다는 다르다. 실행 지침 6은 비금전형 자산 목록을 추가한다. 비금전형 자산 목록에는 또 8가지에 따른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산 1순위는 시간, 자산 2순위는 건강과 체력, 자산 3순위는 신뢰로 엮인 인간관계, 4순위는 지식과 정보, 5순위 통제력과 자기관리, 6순위 성공을 위한 요소들, 7순위
인터넷 구독 경제 8순위 비금전형 자산 순위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처음 탈고된 지 2014년이었는데 그동안 계속 베스트셀러로 사람들에게 꾸준히 인기가 있어 이번 2020년에 개정판이 다시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책방의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